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종목 두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들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뭐랄까 반도체 쪽에 그래도 투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이오테크닉스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핸드셋 시장이 3분기 때부터 좀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다른 어떤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리노공업이 그래도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아이디어로 좀 두 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미국의 어떤 빅테크나 엔비디아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사실 하이닉스랑 이스페타시스랑 그 다음에 두산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좀 더 약간 간접적인 어떤 노출이라 해야 되나? 직접적인 어떤 노출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은 약간 그 온디바이스 AI 어떤 개념으로 좀 봐야 되고, 이오테크닉스는 투자 이런 거라서 조금 동떨어져 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가 3, 4분기 때 볼만한 큰 이슈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정리를 할 때 첫 번째는 상대 강도를 체크를 합니다. 상대 강도 체크를 통해서 이제 리노공업이 이제 RS가 70 이상이다. 여기 있는 RS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영상 찍고 있는 6월 18일 날 기준으로 수급이 이제 150등 이내에 들어간 놈들 중에서 RS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RS가 이제 70 이상으로 종종 올라오는데, 일단 차트만 봐도 일단 이해는 됩니다. 이게 올라갔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 회사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이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여기를 신고가를 하고 치고 갈 수 있는 로직이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시성이라고 하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전체 주식 비중을 한 80%만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피어 인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꺾이고 나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80%의 공격수들을 구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를 2개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반도체를 이제 보게 된다면 저는 리노공업이랑 이오테크닉스를 좀 넣어볼 만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이걸 또 유심히 있게 보는데, 사실 제가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뭔가 글로벌 빅테크와 관련이 있는 게 두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두산은 수급이 좀 차버렸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수급이 채워져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위치가 좀 애매해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지주회사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이닉스랑 연동돼서 갈 수 있는 SK 스퀘어를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고, 왜냐하면 SK 스퀘어는 지금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편안하죠. 저한테 좀 편안한 그런 게 있고, 그럼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수급이 비워져 있구나. 리노공업도 수급이 비워져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수급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리노공업은 전방의 고객사가 결국 핸드셋이에요. 핸드셋. 그럼 핸드셋 시장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장비 회사든 제가 봤을 때 기술의 변화가 있느냐, 기술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판매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느냐, 또는 그리고 고객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로직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발생하는 거냐 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장비 회사들을 쭉 바라보면 이미 대부분 이제 다 HBM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있었던 기대감들이 올해는 그냥 현실화되는 거라서 더 짜릿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회사 중에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거 말고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리노공업이 핸드셋 쪽에서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가 매수 가능한 여부, 지금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는지, 차트는 충분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배열인데다가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으니, 게다가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 판별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돌려보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분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신고가가 나고 비워져 있던,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비워져 있는 수급이, 빨간색 수급이 다시 세게 차오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검토는 이제 모멘텀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 리노공업부터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제가 봤을 때 실적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리노공업은 심플하게 보면은 수출 데이터가 있고, 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의 수출 데이터 리노핀과 플러그 소켓의 두 개를 합산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2분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ASP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43%로 급증합니다. 그러면 야, 이게 평균 판가가 증가하고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R&D, 연구개발, 칩을 연구개발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ASP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ASP가 높아지는 모습은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핸드셋의 어떤 양산이 또 커져야 이 회사가 Q도 좋아지는 거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R&D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R&D가 이제 활발화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시장이고, 올해는 양산과 관련된 핸드셋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데,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자가 좀 깨알 같은데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심플한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 OLED 시장이 점점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생산이 많아지면서 그 OLED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좋아졌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어떤 전체 판매 대수가 막 증가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 회사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핸드폰의 사양이 높아지면서 그 사양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카메라 사양이 좋아지니까 수혜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LG 이노텍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급이 분산된다라고 하면,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테스트 소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성능 AP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거는 뭐냐면, 일단 ASP가 상승하는 이유가 고성능 AP와 미세 공정이 점점 확산이 된다. 이게 이제 시장의 그 핵심인데, 그러면서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는 2026년도예요.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 반입해서 2026년도에 증설 효과가 있는데, 그 전에 올해 이제 ASP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건데, 그게 나타나려면 전방에 이제 그 핸드셋들이 점차 고성능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AI 스마트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건데, 2025년도에 AI 통합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그 4억대로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급형 모델에도 AI 기능이 탑재된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25% 정도만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3분의 1까지로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폰의 출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능의 AP가 점차 적용되는 폰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침투율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데, 침투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그런 AP에 대한 소켓 테스트가 증가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리노공업은 그 핸드셋의 어떤 소켓 테스트가 증가하면서 Q도 좋아지고 Q와 ASP가 같이 좋아지겠죠. 고성능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이 이제 ASP와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부터, 3분기 때부터 보게 되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어떤 그 핸드셋들이 좀 늘어나고, 결국 이제 AI PC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전체 이제 뭐 매출이 전체 이제 대수가
그 판매 대수가 막 증가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출하되는 대수 중에서 고성능의 어떤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성능의 어떤 AP 모델을 테스트하는 리노공업은 당연히 ASP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짜고 있는데 실제 수출 데이터의 ASP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 스토리는 맞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전방 산업의 수요가 결국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샤오미나 뭐 애플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하반기 때 6월달 이후에 걔네들이 이제 다 고가 라인들이 막 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가 라인에서도 이 AI 기능들이 막 탑재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테스트가 비싼 테스트를 써야 되는 리노공업이 해피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노공업이 해피한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요인이 있으니까 이 주가는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신고가가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가 침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리노공업도 한 차례는 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노공업은 두 번째 상승은 이제 얘가 하고 있는 그 증설에 대한 효과가 정말 반영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침투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성장주는 초기 침투율이 있고 그 침투율이 한 50%까지 전체 시장에서 한 50%까지 침투할 때까지는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작년에 25%까지가 이제 침투가 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AI PC 쪽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리노공업이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볼만한 요인이 있지 않겠냐. ASP가 올라가고 수출이 올라가고 이런 게 뒷받침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맞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R&D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2분기와 3분기 때 결국 고객사들의 어떤 고성능 AP 모델을 탑재하는 그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점유율 침투율이 한 50% 정도까지 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리노공업이 한 차례 재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여기까지 해서 리노공업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있어요. 우리가 장비 회사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야 이거 이번에 기술 변화가 있어가지고 비싼 거 들어가니?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또 납품할 수 있어? 뭐 요런 이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이 회사의 핵심은 점차 이제 전방에 HBM 관련해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 때 이 회사의 이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고 이오 테크닉스의 핵심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2분기 때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의 애플의 M5 칩 패키징에 결국 이오 테크닉스의 장비가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HBM 향으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더 걸기 위해서는 이오 테크닉스의 장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방에 이제 D램이든 또는 패키징이든 이쪽에서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오 테크닉스의 장비를 써야 되는 시장이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3분기 때 이제 마이크론 향으로도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시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의 그 장비 회사의 핵심은 기술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ASP가 높아지느냐.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반도체 장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마이크론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랜드 쪽도 이제 마이크론으로 또 들어가려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다 칸을 정리하니까 좀 복잡해져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2분기 때는 삼성이랑 애플 주요 고객이 막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오사트 향으로도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고 마이크론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국 2분기 때는 펜토초 레이저 장비 상용화,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삼성 HB 햄용, 그 다음에 오사트형으로 점차 이제 되고, 드디어 이제 마이크론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3분기 때.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도 실적을 막 이제 시장에서 땡겨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테크닉스의 그림은 결국 장비의 회사의 가장 이제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그 어떤 회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ASP가 높아지는 어떤 구조적 그림이 있느냐, 거기에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은 이 회사의 어떤 그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로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